안녕하세요. 요즘 비만 치료제 시장, 정말 뜨겁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이죠. 한미약품의 새로운 비만 치료 후보 물질, 에페글레나타이드. 여기에 대한 증권사 분석 보고서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최근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엄청 커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연 그 근거가 뭔지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요. 10월 27일에 한미약품이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 주요 결과, 그 탑라인 데이터라고 하죠. 그걸 공개한 직후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네, 이게 그냥 결과 숫자만 쭉 나열한 게 아니더라고요. 경쟁 약물하고 비교해서 뭐가 더 나은지, 또 앞으로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어떤지, 그리고 이게 한미약품 기업 가치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뭐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살이 얼마나 빠졌냐 이걸 넘어서요. 에페글레나타이드가 가진 진짜 경쟁력이 뭘까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상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의미들,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의 강점, 이게 실제 시장에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보고서가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그 논리가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겠죠. 네, 단순히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걸 해석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시장의 관심을 확 끌었던 임상 3상 핵심 결과 이거부터 짚어보죠. 10월 27일 발표된 데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체중 감소 효과였겠죠. 네, 보고서를 보니까요. 투약 40주 시점 이때 체중 감소율이 FAS-TP 기준으로 하면 약 마이너스 9.75%, 네, 그리고 FASE 기준으로는 약 마이너스 9.83%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FS는 뭐 전체 분석 대상군 이런 뜻인데 그 뒤에 붙는 TP랑 EE가 약간 다른 분석 방식이라고요. 그렇죠. 그게 FASTP는 Treatment Policy Estimate, 그리고 FASEE는 Efficacy Estimate,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TP는 치료 의향 분석, 그러니까 투약을 중간에 그만뒀거나 뭐 변경했거나 상관없이 그냥 처음에 배정된 그룹 기준으로 분석하는 거고요. EE는 약물 효과 분석,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잘 따른 환자들 중심으로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이 두 기준 간의 차이가 0.08%포인트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아주 작죠. 0.08%포인트면 아니 이건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 아닌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숫자가 비슷하다 뭐 그 이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네, 보고서는 바로 이 점을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아주 중요한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작다는 건요, 약물 투여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프로토콜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환자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아, 즉, 환자들이 뭐 부작용 같은 것 때문에 약 먹는 걸 그만두는 경우가 적었고 또 투여 지침도 잘 따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우수한 내약성, 그리고 높은 수능도, 이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효과만 좋은 게 아니라 환자들이 이거 견딜 만하다, 꾸준히 복용할 만하다, 이런 인상을 준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단순히 체중 감소율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얼마나 질적으로 괜찮은지 그런 것까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근데 보통 이런 GLP-1 계열 약들은 한 60주 이상 좀 길게 투여한 데이터를 중요하게 보지 않나요? 이번엔 40주 데이터인데 이걸로 최종 현형을 판단하기엔 좀 이른 감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보통은 64주에서 한 68주 정도 투여하고 나서 최종 효능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보고서에서도 그 점을 언급하는데요. 한미약품이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국내에서 좀 빨리 허가를 받으려고 40주 데이터를 우선 확보해서 발표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24주 연장 투여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64주차 최종 체중 감소 효과 데이터는 내년에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64주 데이터가 나와야 사실 경쟁 약물들하고 효능을 좀 더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40주 데이터만으로도 중요한 점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64주 데이터도 기다려지지만 일단 40주 결과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안전성, 이 부분에서 경쟁 약물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 이런 분석이 눈에 띄더라고요.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꽤 강조하고 있죠. 네, 이 보고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전성입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을 거의 꽉 잡고 있는 약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랑 비교했을 때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안전성 프로파일이 월등히 좋다. 이 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부작용 좀 적다 이 수준을 넘어서 어쩌면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부작용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나요? 숫자로 좀 비교해 주시면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위장관계 부작용인데요. TAE라고 하죠. 치료 중 발생 이상 반응. 이 발생률을 비교하면 차이가 아주 극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심, 그러니까 메스꺼움이죠. 이게 에페글레네타이드가 약 16.7%였어요. 근데 위고비의 대표적인 임상 연구인 스텝 1 연구에서는요. 이게 약 44.2%에 달했습니다. 16.7% 대 44.2%요? 와, 이거는 뭐 발생률이 절반 이하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요. 정말 큰 차이네요. 다른 위장관계 부작용은 좀 어떤가요? 구토도 마찬가지예요.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약 11.7%, 위고비는 약 24.8%였고요. 설사도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약 17.7%인데 비해서 위고비는 약 31.5%로 보고됐습니다. 이렇게 메스꺼움, 구토, 설사 같은 주요 부작용 발생률이 눈에 띄게 낮다는 점,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약물 복용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고서는 이 점을 에페글레나타이드가 동일 계열 내에서 가장 우수한, 즉 베스트 인 클래스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겁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먹을 때마다 막 속이 메스껍고 힘들면 약을 꾸준히 먹기가 진짜 어려울 텐데 이런 부작용 부담이 적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엔 장기적인 치료 효과나 수능도 이쪽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비만 치료는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수잖아요. 네. 근데 부작용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약성이 좋다는 건 단순히 편의성 문제를 넘어서 치료 성공률 자체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나중에 처방 현장에서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우위를 확인했네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효능, 즉 살 빼는 효과 자체는 위고비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될까요? 40주라는 게 좀 비교하기 애매하긴 하지만 보고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보고서는요, 40주차 기준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체중 감소율, 이걸 위약 효과를 빼고 보면 약 마이너스 8.13%거든요. 네. 이걸 위고비의 스텝 7 임상 44주차 결과, 이것도 위약 효과 빼면 약 마이너스 8.5% 정도 돼요. 이걸 비교했어요. 기간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유사한 수준의 효능을 입증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효능 면에서는 크게 뒤처지지 않으면서 안전성은 훨씬 좋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단기 데이터만 놓고 보면 효능 자체는 위고비랑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64주 데이터가 나와야 좀 더 확실한 비교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효능은 비슷, 안전성은 우월,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보고서가 또 하나의 강점으로 주목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임상 3상은 전적으로 국내 환자들만 대상으로 진행됐거든요. 이건 이제 글로벌 임상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경쟁 약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국내 환자들한테 처방할 때 한국인 대상 임상 데이터가 있다는 건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훨씬 더 신뢰를 줄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특히 비만 같은 만성질환 관리는 환자 특성에 맞는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한국인 대상의 대규모 임상 3상 데이터. 이건 국내 허가 과정은 물론이고 나중에 출시하고 나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거나 보험급여 적용을 논의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효능은 비슷하면서 안전성은 뛰어나고 거기다 한국인 데이터까지 확보했다. 와,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하면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 이거 상당히 높게 볼 수 있겠는데요. 보고서는 구체적인 시장 전망이나 이 신약 후보 물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보고서는 상당히 좀 대담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가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과반, 그러니까 50% 넘는 점유율을 확보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로는 최대 약 52.8%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강자들이 딱 버티고 있는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공격적인 예측이라고 할 수 있죠. 52.8%면 와, 이건 뭐 사실상 시장을 거의 지배하는 수준인데요. 그렇게까지 높게 보는 근거가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성이나 한국인 데이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근거를 듭니다. 첫째는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이에요. 아, 가격. 네, 아직 약값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국산 신약이니까 수입 약품인 위고비나 뭐 젯바운드 이런 약들에 비해서 가격 책정에서 좀 유리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죠. 비만 치료가 장기적으로 해야 하고 또 지금은 비급여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가격은 정말 중요한 경쟁 요소거든요. 그렇죠. 둘째는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경쟁 약물 대비 월등한 안전성 및 내약성입니다. 보고서는 이 점이 환자들의 선택이나 처방 지속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셋째가 바로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데이터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시너지를 내면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가격 경쟁력, 뛰어난 안전성, 그리고 한국인 데이터. 이 세 가지 조합이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이 파이프라인 자체의 가치 평가도 엄청나게 달라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가 임상 3상 데이터 발표 전에는 에페글레나타이드 가치를 약 4,318억 원 정도로 봤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결과 발표 이후에 성공 가능성을 이제 100%로 보고 기존에는 72.3%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 점유율 전망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파이프라인 가치를 무려 5,270억 원이나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9,588억 원으로 재평가했어요. 거의 뭐 1조 원에 육박하는 가치로 껑충 뛰어오른 거죠. 와, 그리고 이게 아직은 국내 시장 성공 가능성만 주로 반영한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나중에 해외 기술 수출이라든지 뭐 파트너십 같은 걸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 좀 가시화되면 이 가치는 여기서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여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단일 파이프라인 가치가 1조 원 가까이 평가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성공적인 임상 결과와 가치 재평가, 이건 당연히 한미약품 전체의 기업 가치 평가,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미약품 목표 주가를 기존 47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 8.5% 정도 상향 조정한 셈입니다. 목표 주가를 올린 직접적인 배경은 역시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 성공에 따라서 파이프라인 성공 확률을 조정한 거, 72.3%에서 100%로, 그리고 시장 점유율 전망치를 올린 것, 이게 가장 큽니다. 즉 신약 개발에서 가장 큰 고비 중 하나인 임상 3상을 사실상 통과했고 시장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이제 기업 가치에 온전히 반영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에페글레나타이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 보고서는 한미약품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좀 주목하더라고요. 도약의 해가 될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2026년이 한미약품에게 실적 측면 그리고 R&D 측면 모두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면요. 그동안 좀 실적 변동성의 요인이었던 중국 현지 법인 북경한미라고 하죠. 거기가 이제 실적이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오르고 아, 네. 여기에 에페글레나타이드 국내 매출이 본격적으로 더해지면서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약 16.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미약품 역사상 거의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16%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R&D 측면에서도 2026년을 전후해서 아주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요. 당장 내년 초에는 지금 가장 기대를 많이 모으는 파이프라인 중 하나죠. 듀얼 에고니스트. 그러니까 GLP-1하고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작용제. 네네. 이것의 MACL 임상 2비상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MACL은 이제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을 의미하는데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아주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근육 감소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되는 신약 후보 물질 HM7321 이거의 임상 1상 데이터 확인도 예정되어 있고요. 물론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최종 64주차 체중 감소 결과 발표도 빼놓을 수 없죠. 메쉬 치료제, 근육 보존제. 와, 정말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이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네요.
이런 후속 파이프라인들의 성공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한미약품의 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겠군요. 보고서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MESCL 임상 2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번 에페글레나타이드 성공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MESCL은 아직 승인된 치료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미충족 수요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적인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이 듀얼 에고니스트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수조 원대 가치 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와. 네, 이건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다면 기존 비만 치료제랑 같이 쓰는 병용요법 같은 걸로 시장성이 아주 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임상 1상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대규모 기술 수출, 즉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에페글레나타이드 이후에도 기대할 만한 재료들이 정말 많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이렇게 유망해 보이는 MASH 치료제나 근육 보존제 같은 차세대 파이프라인들의 가치가 지금 보고서가 제시한 목표 주가 51만 원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직인가요? 그 점이 또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보고서는 현재 산출한 총 기업 가치 약 6조 3,346억 원. 여기에는 방금 이야기 나눈 차세대 파이프라인들, 즉 근육 보존제 HM17321하고 또 다른 기대주인 삼중작용제 트리플 에고니스트 HM15275의 가치는 아직 포함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포함이 안 된 거군요. 네, HM17321은 내년 하반기에 임상 1상 데이터가 나와야 가치 산정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GLP-1, GIP, 글루카곤 세 가지에 다작용하는 삼중작용제 HM15175는 2027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되는 임상 2상 장기 데이터 36주, 결과 확인 이후에나 가치 평가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목표 주가 51만 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래 가치를 상당 부분 제외한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평가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성공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지만 그 이후를 받쳐줄 후속 주자들에 대한 기대감도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군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증권사 보고서의 핵심 내용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본 증권사 리포트는요.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 후보 물질 에페글레나타이드, 이게 임상 3상 40주차 결과에서 경쟁 약물인 위고비와 비슷한 수준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면서도 오심, 구토, 설사 같은 주요 위장관계 부작용 발생률은 현저히 낮췄다. 그래서 월등히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는 점, 이걸 핵심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러한 강점들, 그러니까 뛰어난 안정성, 내약성, 여기에 또 국산 신약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격 경쟁력 가능성, 그리고 국내 환자 대상 데이터 확보라는 이점,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에페글레나타이드가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시장을 주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에페글레나타이드 파이프라인 가치를 기존보다 대폭 올린 약 9,588억 원으로 평가하고 한미약품의 목표 주가 역시 5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에페글레나타이드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MSC 치료제로 개발 중인 듀얼 에고니스트, 또 근육 손실을 막아줄 걸로 기대되는 HM17311, 더 나아가서 3중 작용제 HM15275까지 이렇게 탄탄한 후속 파이프라인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보고서는 2026년, 이때가 북경암의 실적 정상화와 에페글레나타이드 매출 본격화로 실적도 좋아지고 또 MSC 임상 결과 같은 중요한 R&D 이벤트들도 예정되어 있어서 한미약품에게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최종 64주 데이터, 그리고 내년 초로 예정된 메시엠 임상 2비상 결과, 또 내년 하반기 HM13291 임상 1상 결과, 이런 것들이 한미약품의 기업 가치를 계속해서 재평가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향후 R&D 일정과 결과들에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 결과와 그 의미,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 심층 분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